네이버와 공식 결별을 선언한 라인야후 소식부터 애플 대신 엔비디아를 택한 간판 기술주 ETF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라인야후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 헤어질 결심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관계 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네이버와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데자와 다케시 CEO는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당초 계획한 2026년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일본 내 수용 서비스 사업도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인야후 내 유일한 네이버 측 인사였던 신중호 CPO가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진은 전원 소프트뱅크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인 인사들로 꾸려지게 됐는데요. 사내 이사 2인에 카와베 켄타로 라인야후 대표 이사회장과 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가 재선임됐습니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지분을 한 주라도 매각하면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로 변경돼 경영권을 잃는 구조입니다. 이번 이사회 개편을 두고 라인야후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양측의 지분율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새롭게 시총 1위 자리에 오른 엔비디아에 밀려 굴욕을 맛봤습니다. 미국의 간판 기술주 ETF죠.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XLK가 리밸런싱을 통해 애플 비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엔비디아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비중은 기존 5.9%에서 21%로 대폭 높아지는 반면 애플은 현재 22.2%에서 4.5%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14일 종가까지 반영해 오는 21일 리밸런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XLK는 뉴욕 증시 3대장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을 모두 담고 있지만 편입 비중에는 차이가 많았는데요. 특히 그간 엔비디아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았었는데 이 때문에 올 한해 20%대 상승에 그치면서 S&P 500 테크 지수 대비 수익률은 5%포인트 이상 낮았고 200% 육박한 엔비디아의 한 해 주가 상승분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운용자산이 712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리밸런싱 과정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대규모 매수 주문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상대로 엔비디아 비중을 15%포인트 늘리면 주식을 100억 달러 이상 매입해야 하고 반대로 애플은 120억 달러 상당을 처분해야 합니다. 증시에 상장한 수많은 ETF 중 한 곳이 내린 결정이지만 외신들은 미국에서 대표 기술주가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넘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애플과 구글보다도 더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고려 중인데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이들과 경쟁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자체 운영체제 하모니 OS를 탑재한 화웨이 스마트폰은 자국 시장에서 1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애플의 iOS 점유율은 같은 기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직 화웨이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4%에 그치고 있지만 일명 통행세로 악명 높은 애플에서 등을 돌린 앱 개발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한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까지 하는 굴욕을 맛보고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내쫓기기까지 했는데 이후 절치부심한 끝에 자체 하모니 OS를 구축해 독점 운영 체제를 구축했고요. 역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지 않는 폐쇄형 OS 하모니 넥스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시장과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다 회장이 품질 인증 부정 사태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사토 고지 사장 등 10명의 재임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주주들은 자동차 인증 부정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 등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건은 이변 없이 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키오 회장이 현장 중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현 경영 체제는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형태지만 신뢰 회복은 계속 요구되고 있다면서 기업 지배 구조를 재정비하고 주주들의 부정 재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국토교통성의 판단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부정 인증 사항과 관련해 현장 검사에 들어갔고 행정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제2의 테슬라를 꿈꿨던 피스커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재무구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내린 결정인데요. 이미 지난 실적 발표 당시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후 계속해서 파산설이 나돌던 가운데 투자 유치 논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에 주가는 급락해 지난 3월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려던 피스커는 결국 첫 모델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건 피스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로즈타운 모터스, 얼라이벌 등 전기차 스타트업 파산 보호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기차 업계는 하이브리드에 밀려 차갑게 식었고 성장세가 둔화되자 투자 연기나 비용 절감 등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